나연 씨 아버지가 서울에 올 때면 머무르곤 한다는 서울의 한 호텔. 웬일인지 이곳엔 그녀의 아버지와 5 형제의 내외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. 대화를 안 계시나 봐요? 얘기 좀 할 수 있을 거예요. 작은 어머니 분이랑 얘기하고 싶은데요. 아버지를 이곳으로 부른 친척 어른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지만 쉽지 않습니다.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네 첫째 숙모가 너한테 집 해줄 거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한 2-3번 했었거든요. 회장이 시한부로. 시한부? 시한부인데 엄청난 재산이 있으니까. 회장이 자기 아들만 잘 케어해주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이게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회장이란 사람은 누구예요? 그 작은 어머니 되는 그분 전 남편. 지난해 나연 씨 작은 아버지와 재혼을 한 박 씨. 엄청난 자산가인 그녀의 전 남편이 박 씨의 새로운 가족인 나연 씨 일가에게 전 재산을 넘겨주기로 했다는 겁니다. 몇 개나 있고 아파트가 몇 채나 된다는 식으로. 제주도에 호텔 인수 얘기도 나왔었고요. 부동산이랑 다 하면은 2조인데 7천억이 금고에 들어있는 거. 웬일인지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나눠주겠다고 약속한 숙모의 전 남편. 그가 원하는 건 단 하나. 하던 일을 접고 서울 호텔에서 지내며 자신의 전처 박 씨를 돌봐주는 것이었습니다. 6남매의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일가 친척 9명이 생업을 벌이고 호텔살이를 하고 있지만 웬일인지 약속은 차일피일 미뤄주고 있답니다. 그러니까 계속 건물 하나씩 더 늘려요. 이 늘리다가 건물 줄 테니까 이 건물에 대한 등기비용 300초. 옥수동 아파트 한 채, 세종시 아파트 2채 이런 식으로. 전부 통장 내역에 지금 제가 받은 걸로는 1억 7천 정도 되더라고요. 1억 7천이요? 지금 제가 받은 걸로는. 근데 아빠가 2억 이상이라고 얘기했었고. 나연 씨 아버지는 관련 서류 등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최 회장의 변호사라는 사람에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보냈습니다. 나연 씨 남매는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의심했지만 정작 호텔에 살고 있는 당사자들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. 다 끊어가지고 순수한 마음에서 형님이 그냥 전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게 내 마음이었어. 그런 조건이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 나는 죽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. 평생을 살아도 서울에 집 하나 사실 넣기 힘들어. 혹시 그 회장이란 사람 사진이나 이런 거 보신 적은 없어요? 없어요.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못 보고 있고 아빠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본 적도 없고 통화도 한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까? 아버님은 지금 댁에 계세요?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. 그러니까 서울에 왔다 갔다 해요. 왔다 갔다 하는데 서울에 있는 기간이 거의 한 틈 이상이고 일단 내려와서 일 좀 보고 오락하면 제깍제깍하죠. 나연 씨는 또다시 호텔에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는 아버지를 말리러 갔습니다. 8월 4일에 몇 시에 준다 하던데? 전화 오지 뭐. 전화 한 건데. 아빠 그 회장 만난 적 없잖아. 난 언제? 그 회장 전화 받는가? 아빠 전화하면. 내가 전화만 안 받아. 그럼 누가 전화한다? 제시 전화만 받아. 예장 문자 이거. 그냥 문자 왔다가? 지금? 한 마음은. 저랑 또 돈 넣으라 하네. 왜? 300. 또다시 서류 작성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해달라는 문자였습니다. 엄마가 돈을 내가 얼마 준다 했는데 50억 준다 했는데 다 등록했구나. 내돈 들어는 다 준다 이 말이야. 가지고 또 서울 아파트도 내 앞으로 하는 게 대낮도 되더라. 나는 아빠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를 진짜 모르겠어.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에게 수십억 원을 징여해 준다는 허황된 말을 아버진 왜 철석같이 믿는 걸까? 되게 경우의 수를 되게 많이 두고 있는데 밝혀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. 지금은 호텔에서 빠져나온 나연 씨의 막내 고모 역시 한때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. 전화가 온 거예요, 오빠가. 신청 모텔을 저한테 준다는 거 있던 거 없이. 그녀 역시 친오빠의 아내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해 회사를 휴직하고 호텔로 들어갔답니다. 거기에 그러면 하루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10시 되면 아침 먹으러 가고, 그 다음에 5시 반 되면 저녁 먹으러 가고,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바둑을 둔다든지,
그 있으면 뭐예요? 하루가 있는데 내 사람 죽겠더라고 못 있겠더라고 그 갑갑해가지고. 호텔에서 살고 있는 친척들의 일과는 단 하나. 호텔 생활을 누리며 최 회장의 문자 메시지를 기다리는 일뿐이라고 했습니다. 따라와요. 바로 넷째 오빠도 오고 막내도 오고 다 와요. 항상 똑같은 문제. 서류 정리되었네. 월요일 신청. 건물 취득세 변호사들 접수할 거네. 오빠도 와서 잘하고 엄마 잘 부탁하네. 최 회장이 시키는 대로 비용은 꼬박꼬박 보냈지만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. 일도 못하게 해놓고 그래서 직장도 못 다니게 하고 뭐도 못하게 했네. 그래 내가 막 승질나니 그랬죠. 뭐가 지금 하나 된 게 뭐가 있냐고. 그래서 내가 다 필요 없다고 저는 내 돈 놔달라고 했더니 막 이제 막 오빠들이 막 말리는데도 막 저를 뭐 때려가지고 이 밑에 여기 하고 저기 뭐지 여기 팔에 지금도 보이죠. 최 회장의 존재를 의심하는 그녀를 오빠가 폭행했다는 겁니다. 이후 형제들은 그녀 때문에 최 회장의 심기가 상했다며 나무라기까지 했습니다. 결국 5 형제들을 뒤로 하고 혼자 호텔을 빠져나왔다는 그녀. 그 혹시 어머니는 그 회장이란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? 없습니다. 아무도 만나본 사람 없고 셋째 오빠만 만나봤어요. 그러면 변호사란 사람을 보신 적 없어요. 아무것도? 예. 그곳에 남아있는 형제들은 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? 기다림 끝에 작은 어머니 박 씨가 호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. 정신 있으셔도 되고 의심하는 내용에 얼마든지 답을 해주겠다며 나연 씨 부부를 방으로 들이는 박 씨. 그녀는 곁에 있는 친척들을 묘하게 압도하며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. 먼저 일할게요. 제작진을 밖으로 내보낸 여잔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? 저도 뭐 오래 기다렸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너무 답답했었죠. 예,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. 네네. 네, 그거는 내용 알고 싶어가지고 왔어요. 네가 그런 걸 갖다가 왜 이야기를 하는데? 따져묻는 나연 씨에게 박 씨의 남편이 크게 화를 냅니다. 그러자 얼마든지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러 왔는데 이게 소리를 지를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소리 지르지 마세요. 나가세요, 당신.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나가 그렇지만 전에 들어가서 나와. 몹시 흥분한 상황에서도 아내 박 씨가 시키는 대로 방을 나오는 남편. 그는 나연 씨의 아버지, 그러니까 자신의 친형에게 전화를 걸어 심한 말을 쏟아냅니다. 뭐하는지라? 와, 나 이번에 배 죽일 뻔했으면 좋겠네. 와, 나 이거 그 누가 이야기했어요? 참, 야, 한장하다 진짜. 전 남편에게 물려받을 엄청난 재산을 들고 나타난 새가족 박 씨는 우애 좋던 6남매와 그의 일가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. 형 아버지한테 보내주시기로 했어요. 제 아버지한테. 약속한 건 아버지 소리비 들어간 거 하고 거의 2억 다 될걸요? 1억 얼마 될 거예요. 옥수동 아파트? 예. 얘기 나왔잖아요. 예. 그건 드릴 거예요. 호텔? 옥수는 아니에요. 없어졌어요. 호텔 어떻게 됐어요? 제가 호텔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. 그게 어떻게 됐냐? 모든 게 다 안 됐어요. 전 남편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형제들에게 나눠줄 거라면서도 자세한 얘기엔 말을 얼버무리는 박 씨. 회장님, 예. 그분 되시는 거예요? 예. 그럼요, 있죠. 아, 그러면 대부분 문자가 오고 그분이 뭘 해준다. 아빠한테요. 네. 월요일에 못 드리면 오세요. 경찰대로 오세요. 장담할게요. 월요일에 딱 오세요. 여기. 자세한 얘기를 캐묻자 지금까지 나연 씨 아버지가 낸 돈을 돌려주겠다며 되레 큰 소리를 칩니다. 나연 씨는 허술하기만 한 여자의 말에 휘둘리고 있는 가족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. 저 아빠 지금 이렇게 이 호텔에 가족이 다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해. 작은 아빠도 끝낼 때 됐잖아. 계속 이렇게 다닐 수 없어. 나도 힘들어. 가만히 있으면 눈물이 난다고 일하면서도. 가족이고 형제간들이면은 서로 신뢰라는 게 있지 않냐? 너는 신뢰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? 그러면은 아까 내가 올라왔어 그래. 이런 거 다 잘 됐으니까. 나중에 너는 얼마나 큰 실수한지 너는 알 거야. 얼마나 더 걸라고 그러면 애까지 다 데리고. 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자 네가. 그만해 진짜로. 친척들은
박 씨를 의심하는 나연 씨가 자신들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기회를 회방 놓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아내분 잠깐만 좀 얘기해 주세요. 아니 아버님에 대한 부분만 얼마 되지도 않는 것만 해결해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한테 거의 한 2억 원 되는 돈이시던데? 그거 뒤지면 되잖아. 가지고 안 있는 했어요. 오시고 싶으면요. 네. 화요일날 5시에 맞춰. 아니 그거 전화받으면 미리가 하겠는데 오늘 또 때문에 또 안 된다고 이렇게 하겠네요. 그들에게 재산을 넘겨줄 엄청난 자산가는 정말 실제하는 걸까? 얼마 뒤면 다섯 남배에게 넘겨줄 거라던 최 회장의 호텔들은 확인 결과 모두 다른 사람의 소유였습니다. 최 회장의 전담 변호사라며 형제들에게 서류비를 받아가던 박 씨 역시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.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여생을 정리하고 있다던 박 씨의 전남편 최 씨를 우린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선생님이 선생님 맞으세요? 내가 본인. 아 본인이세요? 근데 무슨 일이에요? 이 씨가 전처 맞으세요? 이혼하신 전처? 이 여자 맞아요. 아 맞아요. 꽤 오래전 박 씨와 이혼을 하고 딸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최 씨. 혹시 씨랑 연락하세요? 최근에도? 안 하지? 한 적이 없지. 연락은 무슨 연락을 해? 좀 실례됐습니다만 전 남편분이 시한부다. 시험까지는 아니에요. 고혈압 장애가 있긴 한데요. 관리 잘하고 계세요. 그게 맘대로 남의 아빠를 시험으로 만들어. 내가 회장인데 너네한테 돈을 얼마 줄 거다. 너한테는 뭐 빌딩을 주겠다. 누구한테는 어디 호텔을 주겠다. 있었어? 호텔 이런 것도. 다 말았네. 최 씨 부녀는 아내이자 엄마였던 박 씨 얘기에 헛웃음을 칩니다. 그때도 뭐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뭐가 안 된다, 뭐 금괴 얘기도 나오고 뭐 내가 뭐 중간에서 뭘 어째가지고 나도 겁나 팔아먹고 하여튼 내 물건, 내 현찰 뭐 이런 거 전부 한 게 한 3, 4억 될 거예요. 하고 나는 나대로 사기 절도 이거로 고소를 했다. 이혼 후 박 씨가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소식을 여러 번 들었다는 부녀. 전 남편 최 씨의 이름을 팔아 사기 행각을 벌인 것도 처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. 재산 분할을 할 때 6억 얼마를 줘라 이렇게 1심 판결이 났거든. 근데 그 앞에다가 8자를 그렸어. 86억이 된 거야. 그래가지고 딴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고 그 사기 당한 사람들이 고소를 하고 나한테 찾아왔었어. 2년 8개월인가? 이 저 실형을 받고 저 살다가 그러고 나왔거든. 사기 칠 때 같이 역할을 하는 놈들이 있어. 내 역할을 하는 사람. 그 직접 나를 역할을 한 놈을 데려다가 그 사기친 놈들하고 대면을 시켰대. 가짜 최 회장을 앞세워 참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는 박 씨. 그녀는 재혼한 새 가족들을 상대로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. 하지만 저희 신랑이 아침에 아빠 찾아가가지고 계속 설득을 했었거든요. 수긍하는 듯 했는데 이미 차표를 끊어놨더라고요. 서울 가는 차표를. 지금은 그쪽을 더 믿는 것 같아요. 그쪽에서는 우리가 만난 건 진짜 이 아니다. 원점으로 계속 돌아가니까 저도 힘들었거든요. 온 일가 친척들이 걱정거리 하나 없이 풍요롭게 보낼 노후와 미래. 새로운 가족이 된 그녀가 들고 온 황금빛 미래를 형제들은 쉽게 의심하기 힘들었을 겁니다. 그래서 더 괘씸합니다. 가족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접근한 그녀의 속내가 정말 괘씸합니다.